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주가지수권이라는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연속 중요한 분석과 200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지요, 현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틀째 그 휴일이었습니다. 연휴였죠.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쉬었고 어제나 엊그제 좀 방송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짜증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 하게 됐습니다. 안 하게 돼서 일단 오늘은 시장을 좀 판단해보는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증시는 하락 중입니다. 하락 중이고 이제 팬데믹이 잠잠해지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뭐 하는 꼴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신한 등 너네 큰일 났습니다. 예. 진짜 왜냐하면 전 저 사람들의 조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나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조치였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미국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욕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먼저 카카오톡과 네이버 카페에 저분은 제가 아닙니다. 저를 최근에 사칭하신 분은 채널을 삭제했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 지금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 좀 정직하게 합시다. 자, 오랜만에 하니까 지금 제가 이게 무슨 화면인지 이러고 보고 있었습니다. 주식 증여랑 미래가치라고 적혀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죠? 박정욱님께서 그 영상에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장투로 대북주 사셨다고 하셨나요? 라고 하셔서 이 장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애를 위해서 그 장기 포트에 대북주를 샀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장기 포트 자녀를 사주려고 꾸린 장기 포트 안에 대북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뭐 잘못 들으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20년 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까지 2천만 원 정도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2천만 원을 해도 되고요. 매년 뭐 200만 원씩 10년 동안 해도 되고요. 미성년까지죠. 20세 미만까지입니다. 자, 미래에는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정보혁명이라고 불리웠죠. 2001년부터 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있네 없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 19년, 간단하게 20년 동안 이 산업을 지배했던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곧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자리를 잡으면 이것도 한 20, 30년 가겠죠. 예전에 뭐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뭐 100년을 갔죠. 1차 산업혁명은 결국에는 증기기관의 개발이었죠. 와트에. 증기기관의 개발로 산업혁명이 처음으로 일어났고요. 그전에는 농업혁명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뭐 이모작 이런 게 발달하면 막 그냥 이리 오너라 이러면서 막 하게 되는 거였는데 2차 산업혁명은 포드의 그 생산 방식의 혁명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죠. 컨베이어 벨트가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떡상을 했어요. 그 2차 산업혁명이었고요. 3차 산업혁명은 WWW죠. 닷컴 혁명입니다. 정보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4차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키워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키워드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공지능이 일단 뭐 알파고로 시작된 인공지능의 혁명이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뇌 컴퓨팅, 이게 BCI라고 하는 겁니다. 브레인 컴퓨팅 인터페이스예요. 사물 인터넷, IoT죠. IoT, 인터넷 오브 띵스, 가상현실. 이게 가상현실, 증강현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합쳐서 그 혼합현실이라고 해요. MR이라고 하죠. AR, VR 합쳐서 MR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양자 컴퓨터는 지난번에 제가 영상 찍었었죠. 이게 관찰을 하면 물체의 상태가 전자에서 파동으로 바뀐다. 파동에서 전자로 바뀐다. 이런 진짜 정신이 나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닭을 배달받았는데 통닭 그 상자를 까면 그 양념이 들어있을 확률과 후라이드가 들어있을 확률이 반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과학인 거죠. 그래서 양자 역학을 이해하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요.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이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연결돼요. 자율주행 결국 인공지능이죠. 빅데이터. 제가 인공지능의 정의를 ABC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B가 빅데이터입니다. 연결되죠. 클라우드도 있습니다. 클라우드랑 제가 그 문구를 빼먹었네요. 블록체인이 이제 보안의 혁명이죠. 친환경차. 친환경차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산업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 포함됩니다. 안드로이드가 그 갤럭시에 탑재되는 안드로이드는 아니겠죠. 로봇입니다. 핀테크. 이제 뭐 토스를 시작으로 핀테크 혁명이 일어났죠. 우리도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 3D 프린터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 좀 비중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속 질질 끌려오던 산업이거든요. 드론도 계속 피어오르고 있죠. 핵 융합 이거는 좀 산업의 발전이겠죠.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알아봐야 돼요. 어떤 업종이 과연 이 향후 20년을 쥐고 흔들까요? 지금처럼 삼성전자일까요? 아니면 생판 보지도 못했던 업체일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게 예전에 2차 산업혁명 때 구글이란 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 구글이란 그 스타트업이 생겼을 때 그때 뭐 검색이 한 90년대 후반부터 구글닷컴에서 시작됐죠. 야후 이런 게 막 있을 때 알타비스타 막 이런 거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보혁명이다 하면서 구글, 야후, 알타비스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좋아 알타비스타를 사자라고 했으면 지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향후를 좌지우지할 거야 라고 해서 인공지능 관련주를 사면 그게 다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우리의 포트를 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근님께서 제가 던졌던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예탁급 이용료라는 게 지급된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예탁금 이용료라는 건 제가 그 주식 계좌에 넣어 놓으면 얘가 이자를 줘요. 그겁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건 D 플러스 E 예수금에 대한 거였습니다. 예, D 플러스 E 예수금. 이게 그거나 같은 건지 저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예탁금 이용료에 D 플러스 예수금이 들어가는지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예. 만약에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좀 약간 사기인 거죠. 아무튼 예,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 단기적으로 바이오 대북주 정책주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도 MTS를 녹화하게 됐어요. 제가 화면이 좀 어두워서 그 위에 노티피케이션 바를 내려서 화면 밝기를 올리는데 거기에 화면 녹화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게 눌려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하다가 자꾸 뭔가 거슬리는 버튼이 있는 거예요, 화면에. 뭐 신경 안 쓰고 하다가 보니까 녹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지를 했습니다. 정지를 했는데 지난번에 주린이님께서 MTS로 매매하는 그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해서 때마침 제가 그때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국 단타대회에 참여했다는 에이프로젠 KIC를 장 초반에 상승할 때 팔고 그 소리를 질러서 와이프도 팔게 하고 그렇게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이프로젠 KIC를 다시 들어가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이게 맞고 틀린 건 모르겠어요. 맞고 틀린 건 모르겠는데 제가 산 가격이 다시 왔다고 해서 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자기가 저점이라고 잡았던 가격이 또 오면 또 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가격에 다시 사면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다음에 걸어놓은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보다 5원이 높은 가격에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진짜 아까워 죽겠다라고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종가 베팅은 제가 2종목밖에 안 했습니다. 전강 후약을 예상해서 후약으로 끝나는 걸 확인하고 종가 베팅을 들어갔는데 많은 것들이 사지지 않았어요. 사실 뭐 종가 베팅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긴 연휴가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미증시가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예전에. 이 페이즈 1 딜을 하고 나서 분명히 잡음이 있을 거다라고 그걸 벌써 3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3달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3달 뒤에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국면의 전환이 필요한 정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에 장이 어떻게 될지는 오늘 종가를 좀 봐야겠네요. 예, 지금 북한 회장님 신변 이상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난리죠. 월요일에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네요. 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잠깐 왔다 가더니 다시 왔어요. 뭐 놔두고 간 게 있나 봅니다.
일단은 매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면 꾸준히 삽니다. 꾸준히 사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회장이 계속 사망설이 뜨고 있습니다. 99%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탈북자 국회의원이죠. 지성호 씨가 김정은 사망 99% 확신 이번 주말 발표될 수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100%라고 하지 않죠? 예, 일단 99%라고 하네요. 궁금하네요. 진짜 어떻게 됐을지. 지금 이제 약간 달고 다른 찌라시긴 합니다. 이제 여기 뉴스에 나오면 찌라시는 아닌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찌라시죠. 그걸 갖다 퍼다 나르는 거고 뉴스들이 전혀 검증 따윈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김정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도 궁금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장중 루머는 조심하세요. 자, 돈 못 번다. 금융당국 거듭된 경고에도 꿈쩍 않는 동학개미라는 건데요.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동학개미 운동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 예. 개소리죠. 예. 동학개미 운동은 진짜 공허한 메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냈지만 투자자들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는 등 당국의 영이 서지 않는 현상, 뭐 팩트죠. 예. 당신들의 영은 원래 서지 않았어요. 예, 뭐 착각하고 계시네요. 금융당국은 그 신종 팬데믹 사태 이후 이례적인 투자력이라고 또 약간 이게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게 되게 궁금해요. 대체 이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칫 개인의 큰 금전적 손해, 누구의 손해를 걱정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금융당국에 계신 분들 굉장히 뛰어난 분들입니다. 예. 웬만한 엘리트가 아니면 저기 못 들어가겠죠. 근데 엘리트가 어떤 엘리트냐 하면 월급쟁이들 중에 엘리트인 거예요. 예, 월급쟁이들 중에 엘리트인 겁니다. 저기 개인 큰 손들 들어가시는 분들 10억, 20억씩 매수하시는 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분들보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예. 아무리 엘리트 월급쟁이라고 일을 하고 있어도 강남의 건물주들에 비하면 자본주의로서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린 자본주의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성공한 금전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한테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들이 월급쟁이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 말이 웬만하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굉장히 최전선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게 답니다. 예, 그게 다예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대요. 진짜 예. 무슨 감초라도 쓴 마냥 경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투자 경고 메시지를 내는 데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겠죠. 예, 당신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장입니다. 27일 간담회에서 대부분 돈을 벌지 못할 것. 진짜 이런 저주가 없죠. 만약에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단체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투자한 사람들한테 너네 다 돈 못 벌 걸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 조롱 섞인 비아냥이죠. 수위 높은 경고장이 아니죠. 이건 무슨 경고입니까? 그러면 기사를 다 읽고 말씀할까요?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당신들이 할 일은 지금 이렇게 경고하는 게 아니고 그럼 바닥에 왔을 때 바닥이니까 사세요라고 했어야죠. 그러니까 반대급부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반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살 타이밍을 언제 얘기해 줬나요, 당신들이? 금융당국이 지금은 투자할 때입니다라고 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쓸모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 원장은 동학개미 운동 일부를 투기성 세력이었고 진짜 이게 편 나누기가 일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동학개미의 행태는 투자의 기본에 어긋나는데 투자의 기본이 뭔가요? 그럼 투자의 기본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해요? 금융당국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투자자가 아닌데 이름을 너무 좋게 지어줬대요. 지금 동학개미 이름이 저거 비꼬는 거라고 난린데 이름을 좋게 지어줬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동학개미 운동에 어떤 말이 있냐면 동학운동은 실패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했어요. 실패한 운동을 지금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동학개미들 다 망할 거라고 조롱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이 파다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름을 너무 좋게 지어줬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뭘 꼬집습니까? 꼬집기도 했대요. 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분도 장이네. 단순히 과거보다 주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에 뛰어드는 묻지마식 투자. 잘 보세요. 지금 현재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뭐 외국인 기관도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단순히 과거보다 주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투자했다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현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이게 뭐 PBR이 뭐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 또는 뭐 글로벌 경기가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완화될 거다라는 시그널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을 건데 무슨 뭐 단순히 과거보다 주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비하, 조롱,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 등 자제해달라 당부했다. 예,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개 경고를 한 첫 사례. 그러니까 공개 경고를 한 첫 사례가 있었으면 공개 추천을 한 첫 사례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뭐 참 특히 대박을 꿈꾸며 빚을 내 주식시장으로 향하는 무모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예, 완전 프레임이죠.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8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8조 그냥 9조 정도로 이달 들어서만 무려라고 또 예, 약간 좀 의미 없는 형용사를 쓰고 있죠. 2조 4천억 원 급자라는 또 의미 없는 복합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흥분 상태는 진정제를 투여해야 할 정도. 그럼 당신들은 무슨 기준으로 지금 진정시켜야 된다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럼 금융당국은 대체 어떤 지표를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국의 경고를 믿고 받아주셨으면 한다. 그럼 만약에요, 제 금융당국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 지금부터 큰 조정 없이 V자 반등해서 올라가면 당신들 말 믿고 투자 안 한 사람들한테 돈 줄 건가요? 그 기회비용? 예, 약간 애매합니다. 예, 손해보는 사람들한테 저주하고 있고, 지금 산 사람들 저주하고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하려고 하는지 전 진짜 그때 되면 저 계속 국민청원이랑 댓글 달 겁니다. 예, 이 얘기 붙이면서 저 이름 다 해서. 예, 누가 예, 이런 풀어놨는지 모르겠네. 노래처럼. 공항 개설입니다. 바닥 찍을 때 조용하고, 그럼 외국인들이 조단위 10조, 20조 살 때는 왜 그런 소리 안 했죠? 예, 외국인들한테 너네 지금 투기다, 이상한 열풍이다, 외국인 투자 열풍이다라고 얘기했나요? 그 외국인이 원웨이로 20조, 3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 아무도 안 했어요. 예, 그때 개인 투자 다 팔고 있었죠. 그럼 얘기했어야죠. 너네 지금 팔면 안 된다. 외국인들한테 다 먹히는 거다.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왜 지금은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되게 띄엄띄엄 막 하네요. 말랑말랑하네. 그 다음에 닥터둠 루빈입니다. 오늘은 좀 혈압 오르는 뉴스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세계경제 U자형 회복 후 대대공황 온다. 이분 예, 오랜만에 뵙네요. 한 달 만에 뵙나?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의 팩트죠.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예, 대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이날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문에서 이분 친하신 분 제가 이거 오늘 한 내용 좀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예, 저분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분한테.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정부들이 폭탄 돌리기로 구조적 문제를 외면해 또 다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주요 하방 리스크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 세계 경제가 활기 없는 의미 없는 또 부정적인 형용사 들어갔죠. U자형 회복을 보이더라도 불길하고 위험한 10가지 추세로 인해 20년대 후반에는 대공황보다 심각한 대대공황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있는데 7번째가 없습니다. 예. 이 진짜 탈고도 안 하고 쓴 기사입니다. 이 기사도 진짜 수준이 떨어지네요. 저 사람 말을 떠나서. 첫 번째 추세는 부채와 채무 불이행 디폴트. 예. 그러니까 다들 파산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정크본드나 이런 걸 얘기하겠죠.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요인은 선진국에서의 인구 통계학적 시한폭탄이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고령화가 진행된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세 번째 이슈는 디플레이션 위험 증가이다. 이거는 뭐 지금 이제 팬데믹이랑 연장선이겠죠. 네 번째 요인은 통화가치 하락이다. 이건 돈을 찍어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통화가치는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디지털 혼란이다. 여섯 번째 요인은 탈세계화이다. 이거는 좀 일리 있는 말이에요. 탈세계화. 이건 저도 팬데믹 이후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서 약간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곱 번째 없습니다. 어디 갔죠? 일곱 번째 뭐죠? 여덟 번째 요인은 미국과 중국 간 전략 지정학적 대립이다. 이건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발발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리스크는 환경 파괴래요. 자, 오늘이 5월 2일이죠. 3월 9일에 그때 대폭 나갈 때 이 닥터 둠씨께서 대공황보다 심각한 I자형 침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 제목 보세요. U자형 회복한대요. 그 한 달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21년 미래에서 뉴스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경제 V자 반등 후에 증시 신고가 기록 중이지만 대대대 공황 온다라는 기사가 21년 1월에 나오더라고요. 22년 1월도 가봤어요.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 불러서 갔습니다. 경제 지금 화랑으로 보이지만 숨겨진 디플레이션 공포와 인구 환경 문제와 사투 중 한자도 하나씩 섞어줘야지 좀 기사 같아 보여요. 안 되겠다. 1년 뒤, 그 다음에 10년 뒤로 가봤습니다. 경제 위기 10년마다 위기 왔다.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할 대폭락 올 거대. 이런 기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누가 풀어놨지? 이분 인버스 투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말을 바꾸시네요. 이 정도면 철면피입니다, 진짜. 저 보세요. 3월 9일에 I자형 침체 온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반등하고 있으니까 활기 없는 U자형 회복한대요. 그렇습니다. 저런 분들을 계속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치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이 디지털 사회에서 저런 철면피는 없어져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저분은 인버스를 투자하는 투자자인지 모르겠지만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이에요. 자, 외신입니다. 월스트리트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 차이나 테리프란 말 오랜만에 봅니다. 관세죠. 관세를 부과하겠다. 니네 지금 팬데믹 위기가 너네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너네한테 이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크리티컬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되게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되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트위터 친구거든요, 저랑. 일방적인 친구입니다. 팔로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위터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트위터라고 무조건 트럼프라는 게 엮여 있네요. 테슬라 스탁 프라이스 is too high라고 해놨습니다. IMO라고 했어요. IMO. In my opinion.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해킹당한 거겠죠? 당연히 해킹당한 거겠죠? 이거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지금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 전기차주 가지고 있는데 좀 갑자기 뒷목이 좀 당기네요. 이게 무슨 일이래? 자, 그 다음에 오일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펙 플러스가 이제 시작했답니다. 감산을 시작했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이제 그러면 코덱스 WTI 원유가 진짜 투자자 원성이 장난 아니겠네요.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 정책 변경한 거 제안한 사람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뭐 아직 모르죠. 아직 모릅니다. 6월물이 만기가 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21일이 와봐야지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틀린 선택이었는지가 판단 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팔고 나가면 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계속 홀딩하다가 5월 21일에 다시 마이너스로 가면 그때는 진짜 골 때리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그냥 청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약간 지금 매출이 늘었지만 순이익이 감소했답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인력 채용하는 게 늘었고 그 다음에 팬데믹 관련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대요. 자기들이 대비하는데. 그리고 아이폰의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테크주들이 실망을 안기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나스닥, 다우 할 것 없이 폭락 중입니다. 그 다음에 스탁이 이게 어떤 기사냐면 베스트먼스 최고의 달이었다. 12년 내에.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이 이 랠리를 싫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기사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이 예상을 못했어요. 월스트리트의 네노라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봐야 투자자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월급쟁이에요. 그 월급쟁이들이 이 랠리를 미워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계속 폭락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특히 뭐 닥터둠 이런 사람들은 I자형 폭락 온다고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V자 반등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좀 월드 개미들이 지금 작살 내놓은 거예요. 지금 네노라는 증권 전문가들을 다 작살 내놓은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신입니다. 월급 깎인 직장인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찬성. 월급이 깎였대요. 직장인들이 깎였는데 지금 전국민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붙여넣는 게 뭐 힘든 거는 당연히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제 세금 상승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빨리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월급만 받아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금 상승폭이랑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현금 찍어낸 속도 보셨죠, 저랑. 본원 통화랑
상승률을 보시면 뭐 협의 통화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국민 팬데믹 항체 형성 확인한다. 이거는 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확진자가 아니고 약간 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진단을 해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판단이 안 서요. 항체 검사를 하는 게 결국엔 진단킷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지가 좀 궁금한 겁니다. 진단킷주를 하나 가지고 있죠.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진단킷주의 상승을 불러올지 지속 상승을 불러올 일인지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식은 상상력이 많아야지 미래의 수익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좋은 책을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드러난 기사는 이겁니다. 항체 형성을 확인한다. 그럼 자, 진단키도 쓰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볼게. 우리가 K방역 표본이라고 지금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 성과를 내면 결국 다른 나라들도 따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또 진단키 수출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밸류 체인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식 쓸어 담는 개미들 지난달 2.4조 순매수 역대 최대. 이분들 돈 되게 많이 벌었겠죠. 지금 미증시 반등했는 거 보면. 예, 개미라고 무시할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부터 시작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개미 너네 그러다 다 뒤진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그냥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막 물 떠놓고 북쪽으로 기도할 거예요. 북한한테 지금 미사일 한 방 쏴달라고. 매수만 외치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재밌습니다. 보세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내 증권사들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잘 보세요. 이게 진짜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겁니다. 이거 잘 읽어보세요.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 기사지만 제가 한번 꼭지가 도는 포인트로 해석을 해볼게요. 증권사 리포트 작성 연구원들이 회사 상황을 가감없이 담을 경우 관련 기업의 주가 하락은 물론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수 있어 부담이라는 항변이다. 증권사 리포트에 매도 의견이 제시될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매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세요. 국내 증권사들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증권사 리포트 작성 연구원들이 회사 상황을 가감없이 담을 경우 지금 가감없이 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가 하락은 물론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수 있어 부담이나 항변이다. 그러면 매수만 외칠 리포트를 당신들은 왜 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처음으로 궁금했어요. 자기들도 할 말이 있고 원성을 들을 수 있고 부담인데 이거 왜 써요 그럼? 당신들 리포트 왜 냅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당신들도. 목적이 있어서 쓰는 거잖아요. 네이버 포털이나 그 다음에 그 환경 컨센서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증권사 리포트 다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공짜예요. 공짜. 옛날에 현자들을 현자래요. 예. 현자들을 불러서 국민들을 계몽시킬 수 있는 그 지혜가 담긴 책을 써와라라고 했는데 12권을 써왔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읽을 건데 이렇게 많이 쓰면 뭐하냐 줄여와라라고 했는데 한 문장으로 줄여왔다고 합니다. 그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한 문장이었대요. 자, 이 리포트는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공짜로 볼 수 있게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함정을 까는 겁니다. 진짜 제가 이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그 트래킹 주가랑 매핑해서 몇 번을 보여드려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게 못 되고요. 자기들도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리포트를 내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들은 할 말이 있대요. 진짜 이게 칼 안 든 강도들이 나도 억울합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매도 의견 제시를 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러면 목표가 하향을 왜 하세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목표가 하향을 왜 하세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런 말도 있어요. 목표가를 하향한다거나 이런 거는 매도 리포트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한국 경제 V자형 회복이냐 L자형 침체냐 2분기가 분수령이다. 팬데믹 여파로 주저앉은 전망이 나온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소비의 복세, 반도체 수출 호조,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등을 고려하면 경기가 2분기에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예.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지표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나온 지표들 쭉 보이시죠? 빨간색이 거의 없어요. 빨간색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검정색이 좀 많이 보이는 게 다행입니다. 근데 저기 금리 결정 좀 다행이에요. 저 여기서 금리가 제로나 마이너스로 갔으면 좀 약간 진짜 안 좋을 뻔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제조 구매자 지수는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지금.
지난번 대비 안 좋게 나온 건데 예측시 대비 좋게 나왔다고 빨간색 표시를 해놨어요. 저런 걸 잘 걸러보셔야 됩니다. 오늘 주요 이벤트는 드론법 시행, 드론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가 요즘에 좀 풍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하면 약간 좀 엮여있는 게 많이 없어요. 제가 이거 어디서 봤지? 인공지능 영상에서 봤죠. 자율주행. 그 종목들 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복합 쉼터 공모 사업. 예. 자, 지금 이제 5월 말에 진행된 미국 임상 종량학회 아스코입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 1차 온라인 발표가 있었어요. 그게 4월 말이었습니다. 신라젠과 제넥신이 발표했죠. 그게 4월 28일에 발표했을 겁니다. 그 AACR이에요. AACR과 아스코 두 개는 되게 유명합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6월 22일부터 24일에 미국 암학회 2차가 있기 때문에 그 또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아스코랑 AACR이 계속 바이오주에 약간 뭐라고요? 블루칩으로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뉴스를 얘기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예,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 줄고 있고 아마 월요일 날 수치는 그 하루 전께 나오니까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가 팔았으니까요. 아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투자자 예탁금으로 계속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V장이냐 L장이냐 I장이냐 뭐 U장이냐 난리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식에 대해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예탁금은 계속 늘 거라고 저는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대차장고량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던 게 아마 공매도 상환의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공매도 상환의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증시가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약간 눌러놓고 밑에서 샀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악재 뉴스를 뿌리고 있겠죠. 얘들아 지금 너희 사면 안 돼. 나 아직 덜 샀단 말이야. 약간 이런 겁니다. 시중융자는 계속 누르고 있어요. 용감합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 예. 한번 큰 폭의 하락 만약에요. 서킷 브레이크가 터질 정도의 급락이 나오면 저것도 다 반대 매매 나가요. 예. 저거 반대 매매 나가고 그 다음날 장초 시초가에 또 반대 매매 나가고 그러면 거의 한 10몇 프로가 날아가는 겁니다. 지수에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아쉽습니다. 저 시중융자가 정말 계속 불어나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미증시는 하락 중입니다. 나스닥은 아까 아마존 이런 것들이 지금 페이스북은 그나마 나아요. 페이스북이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필요할 대피할 반도체 이수가 거의 작살나고 있죠. 이건 왠지 아시겠죠? 이건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하면 반도체가 박살나는 겁니다. 중국이 반도체 거의 뭐 블랙홀입니다. 걔들이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수요를.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반도체 이수가 좋을 수가 없죠. 이거를 만약에 크게 확대해 버리면 삼성전자 주가 진짜 박살납니다. 예, 진짜 대놓고 얘들이 하락시킬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왜 갑자기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유로존도 뭐 지금 현재 영국 지표도 안 좋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있고요. 미증시를 중심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별로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쉐어 코리아가 지금 현재 한국이 이틀이나 쉬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쉐어 MSCI 코리아 ETF는 약간 선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행한다고 치면 월요일에 코스피는 굉장히 큰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지 않길 바라야 되는데 지금 뭐 북한 쪽 뉴스도 그렇고 미국 쪽에 있는 뉴스도 그렇고 경제 지표도 그렇고 단기간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은 저는 어차피 약간 안 좋을 거라고 지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별로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4월 초에 한번 출렁이고 그 다음에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버스를 제가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떡상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럼 인버스 그냥 부적처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가지고 있는 포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관계 없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약간 좀 매수가 몰리고 있네요. 3개월물을 계속 팔고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시기고요. 상을 볼까요? 예. 휴일이니까 시간이 있겠죠. 예. 자,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이 프로그램 차익으로 비차익으로 계속 샀습니다. 계속 샀고요. 지금 금융투자는 어떻게 샀지? 연기금도 계속 샀고 금융투자는 금융투자 계속 샀고 결국은 개인만 계속 파는 장이었네. 그러면 개인이 삼성전자로 뒤따 팔았겠네.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를 팔았네요. 산 건 뭐 샀니 너네?
이게 WTI 오늘 선물 이렇게 많이 샀다고? 인버스랑? 야, 개인이, 깡이 있긴 하네. 깡이 있네요. 선물 인버스 이렇게 많이 샀다고? 하긴 뭐, 그래도 저보다는 더 좋은 포지션에 샀네요. 저분도 욕할 건 못 되네. 외국인이 그럼 LG화학을 엄청 샀네. 삼성전기랑 SDI는. 근데 어떡하냐? 당신들이 믿었던 지금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테슬라 스탁 is too high라고 트위터로 해버리셨네. 전기차 관련주로 엄청 샀는데, 아이고, 진짜.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연기금도 샀고, 보험이 팔았네요. 보험 뭐야? 보험 너네 갑자기 왜 파니? 뭘 팔았냐, 너네? 보험이 판 거는 삼성전자를 팔았네. 어차피 ETF는 안 잡힙니다, 여기. 안 잡혀요. 코스닥. 지금 매수의 연속성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연기금 등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랑 우정본부는 계속 사고 있는데, 뭐 투신이나 보험이나 얘들은 방향이 없어요, 지금. 금융투자가 어차피 단타 치고 있는 거고. 단타 치고 있는 거. 아까 그 기관 투자자의 누적 매수 보셨잖아요. 고점부터. 얘들은 지금 몇 천억도 안 됩니다. 매동이. 그러니까 계속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금만 그나마 꾸준히 사고 있는 건데, 기타 법인의 매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전 좀, 약간 좀, 좀 뭐랄까 이게. 자사주 매입이 끝나가는구나가 좀 느껴집니다. 근데 휠러홀딩스는 왜 자사주를 사다 말지? 약간 그런 업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대형주가 안 좋았어요. 제 기억하기에. 예, 대형주가 안 좋았고, 코스피는 전 대형주가 좋았을 것 같았는데, 보고 좀 당황했네요. 중소형주가 더 좋았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삼성전자가 안 올랐던 건가? 삼성전자 주가를 못 봤어요. 삼성전자. 아가 아니지. 이건 뭐, 마이너스로 끝났네. 예. 그래서, 대형주가 별로 안 좋았구나. 대형주를 지금, 잠깐만. 종목별 투자 추이. 삼성전자를 외국이나 기관이 샀는데, 상승을 못했죠. 예, 어떻게 개인이 팔았길래 상승을 못했지? 결국엔 시장가로 던졌다는 건데, 그러네요. 자, 뭐, 몇 개 볼까요? LG화학. 야, LG화학은 뭐, V자 반등 했죠. 예, V자 반등 했습니다. V자 반등 했고, 테슬라가 안 좋기 때문에 조정을 좀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21선이다, 이건. 예. 21선이다. 예, 21선이다. 약간 이렇게 되겠네. 21선이다. 저거 아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설마 어느 정신 나간 CEO가 자기 회사가 주가가 왜 이렇게 높지라고 했을까요? 진짜. 저거 믿고 지금 10% 넘게 파는 사람들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 좀 다르네. 네, 삼성전기는 LG화학보다 안 좋네요. 삼성 SDI. 삼성 SDI가 LG화학보다 안 좋네. 이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다. 네, 지금 LG화학보다 위치가 안 좋아요. 딱 봐도. 예. 얘는 돌파를 해버렸고, 얘는 좀 21선 그냥 깨겠다. 예. 지금 여기 매물이 너무 많네요. 예, 약간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되겠네. 21선 깨고, 약간 요렇게 반등, 이 추가 반등은 모르겠어요, 사실. 그 뒤에 해프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네이버 진짜, 예. 네이버가 살아있네, 진짜. 네이버가 살아있네. 네이버도 여기서 이제 좀 상승 억제가 있겠네. 네이버는 진짜 만약에 폭 나가면 이렇게 이거 진짜 여기 제가 매수 행위를 표시했는 거에 뒤늦게 말씀드립니다. 내 대형주 포트를 좀 원망해야지. 근데 뭐 저의 대형주 포트도 나름 잘 가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이것도 너무 일찍 생각했네. 지금 반등하면 이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것도 누구인가 한번 해야지. 금융. 금융주는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포스코도 이게 자사주 매입 공시 뜨고 그 뒤에 이러고 있는데 포스코도 나쁘지 않네요. 이제 나쁘지 않네요. 21사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다. 포스코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한국조선해양 얘도 상승했었네. 왜지? 이거 좋네요. 이거 영머리 경 그리겠다 잘하면. 여기가 중요하네. 86,000원 시계 뚫어내면 갭상승하면 난리 나겠다. 갭상승하면 이게 좀 저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제 딸 포트에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봐야지.
이 뭐야? 예, 뭐 어차피 제가 생각한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예, 생각할 게 없네요. 한국전력 이런 거. 예. 그럼 그냥 뭐 V 스파이크 가는 거죠. 예. 제가 추가 매수를 했던 구간보다는 훨씬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 못한 게 계속 뇌리를 스치네요. 예, 진짜. 근데 제가 다른 데서 투자했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투자할 만한 금액을 다른 데 투자한 거잖아요. 그게 훨씬 성과는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아이 그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샀으면 진짜 예, 좀 가오가 살았을 건데 아쉽네. 왜 한국전력은 저는 유가 폭락할 때 얘는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여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여름까지는. 아모레퍼시픽. 얘도 나쁘지 않네.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왠줄 아세요? 최근에 폭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가가 매력적인 위치죠. 얘도 괜찮네. 얘도 많이 오르겠다. 월요일에. 근데 얘는 항상 많이 오르면요. 음봉그립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이상하게 얘는 장 초반 이후에는 안 사더라고. 넘어가시죠. 필러홀딩스. 예. 이런 게 모양 나는 거죠. 아까 한국전력이 모양 빠지네. 예, 폴리홀딩스는 그냥 잘 지켜보고 있는 거죠. 삼바. 삼바도 살아있네, 역시. 네이버랑 똑같네. 삼바는 이제는 저는 이때 한번 누구인가 한 이후에 뭐 그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한국항공우주도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데 최근에 갑자기 북한 이슈가 뜨면서 올라 버렸어요. 이거는 북한 이슈가 오르는 건 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다시 좀 이게 쌍바닥을 찍거나 역머리 역경을 찍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도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오면 그냥 가차없이 매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코스닥. 메디톡스. 메디톡스 얘 왜 상승했죠? 저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안 돼요. 이때. 이제 이거 매수 못했던 게 아쉽네, 이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왜 상승했죠, 이때? 나 이해가 안 되네. 메디톡스에 무슨 호재가 있었죠? 저 이거 보면서 좀 어리둥절했거든요. 찾아봐도 없어요. 오전에 보면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24% 상승폭 확대라고 하더니 그 10시 40분에 이 뭐야 이거? 와사치 어드바이저 얘들 물량이 확 줄었대요. 이거 예. 그러면 이게 이때 떨어졌다는 건데? 10시 40분부터 떨어졌겠네? 공시 나왔을 때? 아니네? 10시? 상승폭 확대부터 10시 40분? 10시 40분이면 이때 공시 나오고 뭐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상승이. 이때 상승시킨 사람 누군지 봐야 돼요. 보시죠. 자, 초반에 상승시킨 게 키움, 한국증권, 미래대우, NH투자. 알 수 없네요. 이거는 이때 당시 호가창을 봐야 되는데 어떤 놈이 상승을 주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페이크 상승을 이끈 다음에 이거 넘긴 겁니다. 지금 그 뒤에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왔어요. 집행정지 기각, 뭐 판매 중지 유지 이런 기사가 떴는데 아마 네이버 토론방에는 악재소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부 다. 그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거 진짜 저는 이 박스 안에서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이 박스 안에서 좀 지켜볼 거예요. 근데 굳이 접근 안 해도 될 종목입니다. 이건. 자, 스튜디오 드래곤. 이건 좀 기다리고 있고요. 매드 팩토 이거 제가 관종에다 지운 건데. 잘 오르네. 잘 오르네. 파라다이스. 얘도 근데 이게 다 비슷해요. 지금 종목들이 다 지수만큼 반등하고 있습니다. 셀트헬스케어. 얘는 뭐 얘는 좀 기대됩니다. 저는 셀트헬스케어 좀 기대돼요. 좀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창의 에탄올 20% 올랐다 까졌네. 얘는 대체 어떻게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얘도 재밌겠네요. 얘도 재밌겠네. 이거 만약에 여기 깨고 내려가면 8,500원 깨고 내려오면 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창의 에탄올, 창의 에탄올, 창의 에탄올 외워야겠다. 바텍. 아, 이 어이없는, 예, 이런 선을 그어놓고도 지금 밥을 먹고 살고 있다니. 그래도 예, 여기까지 오면 또, 누구인가, 좀 느리게 누구인가. 시젠. 아, 시젠은 그 진단키트 대장인데, 아, 예, 전 여기 한번 기다려 볼래요. 예. 얼마만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진단키트 중에 오상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상자일. 오상자일. 제가 진단키트를 몇 번 언급드린 것 같아서, 예, 말씀드린 오상자일입니다. SM. 오상자일 한번 볼까요? 예. 손해 구간이라서, 어? 자, 오상자일. 제가 지금 이때 사가지고 홀딩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지금 계속 매수 걸어놓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예, 저 9,880원에 걸어놨습니다. 예, 이 가격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9,880원에 걸어놨어요. 이 되게 저는 처음 보는 움직임이라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중에 이런 움직임 보였던 종목 있나요? 예,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 공부 좀 하게. 저 처음 보는 움직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그래서 이거에 속지 않아야지 하고 주봉을 봐도 주봉도 좀 익숙치 않고 월봉으로 보면 뭐 익숙하죠. 예. 아, 그래. 상승후 조정이구나. 이 정도? 예, 상승후 조정 중이죠, 지금.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뭐 그저 그렇습니다. 아직 뭐 털고 나가지 못했구나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월봉으로만 보면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모르죠. 예, 모르는데 일봉만 보면 대체 이게 뭐지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는 10,000원 깨지는 걸 좀 지켜보고 있어요. 10,000원 깨지는 거 9,800원. 9,880원 좀 보고 있습니다. 이쯤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시 지켜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더 떨어지면 그냥 아예 그냥 여기까지 기다려볼 예정이에요. 기다려볼 예정입니다. 얘는 언젠가 수익을 줄 겁니다. 만약에 물려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진단 킷은 KMW. 이거 뭐야? KMW? 아, 얘는 추세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31,000원이면 사겠습니다. ENM. 얘도 뭐 그냥 예, 반등하는 김에 반등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죠. 안랩. 안랩도 대선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접근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처셀. 네이처셀이 지금 힘을 못 쓰죠. 예, 저는 근데 지켜는 보고 있어요. 지켜는 보고 있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좀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뭐 한 어디야? 한 7,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예, 이까지. 여기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거면 시원하게 떨어져야죠. 예.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추세 복구해 줬는데 이거 못 뚫어내면 다시 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돼서 약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게 뭐 어떤 게 있냐면 약간 이런 것도 있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어디야? 예. 추세할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예, 체크하는 거.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지금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 아프리카 TV를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딱 맞네. 지금 보세요. 추세 뚫고 들어갔죠? 이렇게 안착했잖아요. 여기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 TV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추세 트레이딩 할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덕산 네오룩스. 진짜. 예, 접근하기 애매한 지역에 다 있네. 예. 이 거래량이 좀 동반되긴 했는데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이게 불트레이면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러면 241선쯤에 보면 되겠다. 예. 이런 것들. 단기 스윙 말씀드린 거예요. 단기 스윙. 제넥신. 제넥신 이거 제가 최근에 손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손절했어요. 여기서 1차, 2차 매수하고 3차 또 바닥에 손절했죠. 이렇게 매매가 꼬이면 안 됩니다. 정반대로 했어야 돼요. 정반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래도 뭐 지나간 다음에 보면 이미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한 다음에 바로 올라가요. 그런 건 있습니다. 손절 라인이 거의 그 지지선이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겠다. 원익 IPS. 이거 뭐야? 놀래라. 분봉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했는데. 원익 IPS가 아직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예. 기미가 안 보이네. 얘가 살아나야지 빈메모리 반도체가 쭉 떡상할 건데. 위치는 괜찮은데. 위치는 이쯤이잖아요, 지금. 위치는 이쯤이라서 채널링 한다고 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월봉이니까요. 느릴 거예요, 속도가. 그렇게 되면. 예, 근데, 예. 아난티 저 팔았죠. 예, 아난티 팔았습니다. 대북주 가지고, 지금 이제 대북주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예, 지금, 아난티는 제가 몇 번 트레이딩 했지? 이거 뭐야, 아난티 맞아? 3,000원이야, 왜? 예,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어요, 지금. 예. 지금 3번 트레이딩 했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테크윙. 테크윙 좋네. 이 누구인가 흐름 후에, 예,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가, 얘도 무슨 호재가 있었나 보네. 뭐가 있었죠? 보이진 않네. 예, 보이진 않네요. 그냥 반도체 관련주인데, 아무리 봐도. 아이씨. 야, 제가 툴 불평불만 안 하기로 했죠. 죄송합니다. 잠깐. 거래량이 어디서 터졌냐? 여기서 터졌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되는 게 맞네. 딱 맞네. 이렇게 되는 게 맞고, 그 다음 거래량이 여기지. 이렇게 하라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라고 있었고, 지금 돌파했으니까, 약간 이렇게 가면 좋겠네. 예, 이렇게 가면 좋겠네요. 이렇게 가면 안정적이네. 테크윙이라 봐야겠다. 헬릭스 미스. 헬릭스 미스는 제가 안 가지고 있죠. 예. 최저가에 손절했습니다. 이거 정말, 예, 제가 기록, 아니네. 오, 최저가 한 번 더 왔구나. 예. 최저가에 손절할 뻔 했는데. 예, 이거 헬릭스 미스는 제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이거 그때 작전주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유 없는 하락을 했다가 다시 원가를 복귀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헬릭스 미스. 이 정도 보시죠. 예. 업종 보고 넘어가야지. 코스피는, 예, 일단 다음 주에 21선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락한다면, 예. 이게 이까지 하락하면요, 사고 싶은 사람 진짜 줄 서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막 무중력 상태를 가듯이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예, 지금 오르는 것도 이렇게 5일선 거의 타고 올라갔죠. 이거 엄청 강한 겁니다, 지금. 골든크로스에다가 지금 완전 골든크로스 몇 개나 한 거야. 지금 이제 거의 뭐 121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평선을 좀 모으는 작업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행보를 하거나 옆으로 행보하거나. 만약에 밑으로 쭉 떨어져 주면 저는 왠지 땡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뭐, 예, 다 올랐네. 여기서 이제 매도 압박이 있을 겁니다. 650포인트쯤에서. 예, 여기서 좀 와리가리 하면서 이평선이 모아져지는 거. 예, 이 정도면 되겠네. 예,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휴가 깁니다. 5월 4일까지 쉬시는 분들은 굉장히 길겠죠. 저도 쉽니다. 저는 다음 주 말부터 좀 그 대구를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내려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장은 제가 방송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못 할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현명하고 아주 빠릿빠릿하고 좋은 판단력으로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